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한겨울 중간쯤에 새해를 시작하겠다고 온 세상이 합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땅과 하늘이 꽁꽁 얼어붙는 새해가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잘해봅시다 라며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새해 맞이 결심이 아무리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새해를 시작하는 미래지향적인 약속,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결심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무너지기 쉽습니다. 항상 변화를 꿈꾸지만 또 그 변화에 가장 크게 저항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저번 주에 이어서 작심삼일 타파법,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 설정과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표를 세우기 전에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가를 알면 어떻게는 쉽게 채워지기 때문이죠.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실제 측정 가능하도록 기한을 세우고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가지기로 했다면 그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해요. 새로운 습관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장치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계획을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둘 수도 있고 알람을 울리게 해서 규칙적으로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변화된 습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새해 목표를 설정했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첫 페이지에서, 첫 발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1년이면 365개의 시도가 쌓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꾸준히 하는 힘입니다. 런던 대학교 심리과학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대요. 같은 일을 2달 정도는 지속해야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 계획대로 실천 못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새해 계획 천천히 이뤄나가시길 바라봅니다.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박은빈의 썸데이 듣고 시작할게요. 별조차 사라졌던 밤, 아무도 듣지 않는 맘, 멈춘 것만 같았던 시간도 나의 소원을 지어 있어 없죠. 간절한 바람들을 모아서 하늘로 날려보내요. 이 어둠뿐인 나날도 끝날 거라 믿죠. 태양을 돌아 아침이 오듯 두 번 슬퍼하지 않아요. 그대 손을 잡는 그 순간들을 난 꿈꾸고 있죠. 이젠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적처럼 다가올 그대 난 믿고 있어요. 폭풍 같던 그 시련에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쏟아지던 비 속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 네. 신년을 맞아서 네. 여러 가지 신년에 맞는 소식들이 좀 있네요. 네. 어떤 네. 소식이죠? 나만의 공부 습관 만들기 네. 자기주도 학습 캠프가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이 진로 진학 지원 센터가 네. 2024년 3년도에 생기고 나서 네.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되게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학습 전략을 좀 탐구해 보는 것, 네. 요런 거를 목표로 가지고 네. 지금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근데 제목이 캠프면 네. 좀 이렇게 여러 나라 거쳐서 뭔가를 하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초등생은 16일, 중등생은 17일 이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각 선착순 50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 스타일을,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좀 찾아가나 봐요. 아, 초등학교. 왜 그러세요? 이거 나 필요하다고 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진짜 필요성은 너무 100% 동감하는데 네네. 그 인원 모집 50명에 이미 이건 아니다. 왜냐면 3시간 동안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기 주도? 네. 어쨌든 초등학생한테는 공부 성공 3력. 그래서 공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걸 가르치고 네. 나만의 정리하는 법 4단계. 그리고 진로 코칭 액티비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중등생들은 30분의 기적의 학습 습관, 그리고 나의 꿈, 나의 미래, 그리고 창의력 액티비티 이렇게 3가지로 네. 좀 주제가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이거 아이 때 정리하는 방법을 잘 알면 네. 쉽거든요. 저는 인옥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안타깝네요. 왜 초중생만 모집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인도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성인도 이거 들으시면은 그쪽에 진로 센터인가요? 성인 프로그램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게. 일단 들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나의 진로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그 진로도 궁금하고 네. 이게 성인이 돼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성인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듭니다. 그리고 약간 어렸을 때 그런 방법적인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도. 그럼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책상 정리를 일단 잘해야 돼요. 책상 정리를 잘 해야지만 공부가 일단 시작이 잘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주변 정리가 그렇죠. 좀 되면 워밍업 같은 그렇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좀 정리하는 법들 가르쳐주는 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저도 동의해요. 네, 그렇게 하고 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플랜 짜는 거 그런 거 가르쳐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사실 그런 거를 모르지는 않는데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실천이 안 돼서. 그렇죠. 사실 어른들도 똑같이 뭐 하려고 해야지 마음은 그쵸. 먹고 있는데 일단 휴대폰을 놔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다들 휴대폰들을 못 놓으니까 그쵸, 그게 그쵸. 문제인 것들도 다들 있죠. 아이들한테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휴대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은 게 네. 워낙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하 발언이 아니라 장애 비하 발언은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다 한 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거 봤냐면 네. 다들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전기 그 선이 약간 네네. 족쇄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족쇄처럼 네, 이제 맞아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맞아요. 올가매고 있는 네. 저는 그런 그림을 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에휴. 사실은 중요한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제 주변에도 성인인데 이게 안 되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아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습관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항상 뭔가를 자기가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일단 어딘가를 등록하거나 어딘가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네. 돈을 지불해서 뭔가를 배울 생각부터 하지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찾자서 스스로 어떤 계획을 짜는 거를 진짜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기도 하고 네. 사실은 요새는 그런 미디어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유튜브만 잘 찾아봐도 그렇죠. 너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놈의 알고리즘이 네, 그렇죠. 나를 다른 곳으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죠. 자기가 뭘 최초에 뭘 찾으려고 했는지 까먹게 되죠. 맞아요. 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결국 능동성을 굉장히 요하는 일이어가지고. 네네네. 네. 제가 처음에 그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계획을 좀 세워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맞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오프닝이랑도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좀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캠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6일은 초등생 대상, 네. 17일은 중등생 대상으로 합니다. 네.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포스터가 또 따로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포스터 클릭하셔서 QR코드 찍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서대문 진로 진학 지원센터 02375-7578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다음 소식은요. 네. 새해 맞이해서 네. 또 15만 보 걷기 챌린지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저도 이거 봤어요. 네. 1월 8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기한을 주는 거예요. 네. 20일 동안의 기한을 주고 모바일 앱 워크온이라는 것을 일단 설치를 하고 네. 거기에다가 서대문구 동별 걷기 커뮤니티에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서대문구 새해맞이 15만 보 걷기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동네 어디든 하루에 1000보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15일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는 안 된다 이거. 그렇죠. 벼락치기 소용없다. 네네네. 네. 근데 하루에 제가 1000보를 걸으려고 하면 빠르게 걸으면 한 1시간 반. 그리고 이제 천천히 약간 산책하듯이 걷는다고 하시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적어도 한 5km 정도는 걸으셔야지만 한 10,000보 될 것 같은데 네. 5km 넘게 걸으셔야 될 것 같네요. 생각에. 네. 그래도 이거 하고 나면 넥 워머를 주든지 아니면 담요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신대요.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15만 보를 다 걷고 나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만 보 걷기를 다 하고 나서 사용하기를 누르면 안 된대요. 담요 교환권이 선착순으로 이제 배부가 되는데 네. 받기 버튼만 클릭을 해서 받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서대문구 보건소 6층에 가셔가지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담당자가 확인한 다음에 내거머나 담요를 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워크온은 네네. 그 둘레길에도 다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꽤 몇 년 전에부터 그게 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는 네. 설치했다 지운 것 같아요.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초반에. 네,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게 어쨌든 인터넷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좀 사실은 그때도 불만이 있었던 게 어르신들 정말 둘레길 많이 걸으시는데 네네네. 이게 앱을 켜야 되니까 그게 이게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이런 했었어요. 이벤트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둘레길 같은 거 막 개장했었을 때 맞아요. 워크온 설치한 다음에 맞아요. 그 뭐 도장 찍기 캠페인 스탬프 같은 때, 거 하는 맞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 네, 맞아요. 작동이 잘 안 돼. 네. 그래서 저 몇 번 깔았다 지우고 그랬어요. 네네네,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되나 보네요. 네, 둘레길 다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이 편법 쓰시는 분들 아니 뭐 이것까지 무슨 편법을 쓸 수가 있나요? 제자리에서 계속 뛰시는 분들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만보 측정이랑
같잖아요. 아, 예. 그럴 수 걸음수가 내가 있겠네요. 걷지 않아도 이렇게 흔드는 제자리에서 거예요, 흔들어? 예, 흔들거나 그냥 제자리 걸음하시는 분들 그렇구나. 있는데 네. 뭐 어차피 이게 사실 큰 무슨 뭐 상품이나 뭘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 건강 위한 것이니까 뭐 음. 네 다들 한번 챌린지 해보시면 어떨까 네네네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네. 똑같은 그룹들을 한 그룹에는 요가 같은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런 걸 하루에 30분씩 시키고 한 팀에는 좀 빨리 걷기 그거를 30분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왜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짧아지면서 우리가 노화가 된다잖아요. 그 노화가 되는 거를 늦추는 게 오히려 걷기를. 걷기, 빨리 걷기. 왜냐면은 사람들은 어쨌든 수렵과 채집 활동을 아주 예전에부터 했었었잖아요. 유전자에 박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걷는 걸 한 30분 이상씩 하면 매일매일, 일주일에 3번씩만 하면 네.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네, 요가든 뭐든 뭘 하려면 어쨌든 비용이 들잖아요. 네, 네, 어디 네. 가서 배우고 뭐 네. 하려면. 근데 정말 걷기만큼 아무 비용이 안 드는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또 좋다고 생각되는 게 네. 걷다 보면 좀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럴까요? 머리가 정리가 되죠. 또.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생각을 좀 비울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분 안 좋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냥 밖으로 좀 나와서 좀 걷고 네. 산에도 가고 네, 좀 맞아요. 그런 편이에요. 도움이 돼요. 음.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소개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네. 저번에 서대문구 소식에서 네. 민옥 선생님이 그 안산 황토길 네네. 근데 그 황토길이 최근에 100m가 더 연장됐어요. 또 네, 그래요? 그래서 550m인가? 인기가 많아졌나 보네. 네, 네. 맨발 걷기 하는. 네, 네. 그게 연장이 됐다고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서대문구 신문에서 봤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또 겨울에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겨울에 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 왜 비닐하우스처럼 네네네네. 쫙 다 되어 네네. 있으니까 춥지 않은 날 한번 갑시다 우리도. 네. 엄한 데 가서 맨발로 걷지 말으시고. 네, 우리도 춥지 않은 날 한번 가봐요. 그 좋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사용하기 누르면 선물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꼭 교환 장소 가셔서 담당자 보이고 나서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기간은 이번 주 월요일 1월 8일부터 시작을 됐고요. 1월 28일 일요일까지 20일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우리 동네 어디든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하루에는 최대 10,000보까지 인정이 되고요. 네. 15만 보 걸으신 다음에 리워드 수령하실 때는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대문구 보건소 가셔서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 보건소 330-1831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네. 네.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네. 노라조의 형 들어봅시다. 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돌아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약간 형 노래가 좀 꼰대 노래 같은데 네, 그러시는데. 이게 꼰대 형들인데요. 네, 너무 가사가. 맞아요. 네. 요새는 이런 것도 또 강요하면 안 돼. 그쵸? 그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래야죠. 네, 그쵸? 억지로 버티라니요. 그러니까 힘들면 좀 이제 쉬어도 가고 좀 이제 그쵸, 좀 그쵸. 잠깐 앉았다가도 가고 그러면 되죠. 네네. 네. 아무튼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이번 소식은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서대문구 신년음악회를 또 개최한다고 하네요. 아, 어디서 하죠? 네,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하고요. 네. 함신이과 심포니송, 또 피아노는 유영욱, 바리톤 양준모 이렇게 협연해가지고 네. 한 100분 정도 공연하시나 봐요. 날짜는 24년 1월 27일 토요일이고요. 네. 오후 5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럼 미리 뭐 접수를 받나요? 네네네. 네. 신청은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네. 선착순 마감시까지 받는데요. 네. 신청 방법은 구글 폼으로 접수를 하셔가지고 1인 최대 4매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이거 또 구글 폼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접수를 또 받는데요. 네. 330-1410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 공연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날 하루 공연하는데 네. 현장 접수도 그 행사 당일에 노쇼분 고려해서 접수를 할 건데 네. 자녀 객석이 또 없을 경우는 현장 접수를 안 한다고 하니까요. 서대문구 신년음악회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네. 접속하여서 신청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그 함신이과 심포니송 다들 공연 후기들이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또 함신익 지휘자님 네. 이분은 뭐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시고 하셔가지고 네. 또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23년 넘게 있었나 봐요. 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유명하시고 또 재미있으시고 하니까 또 계속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공연을 시켜주시겠죠? 네. 음.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케스트라도 그냥 되게 간단한 구성인가요? 구성이 아니고 아, 아니고. 커요. 많아요. 사람들이. 아, 규모가 좀 있는 오케스트라단가 네네네. 봐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너무 TMI인데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어쨌든 이런 클래식을 네. 공연을 갈 기회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또 이제 그 힙합 음악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종종 힙합 공연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장르를 넘나드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딸내미는 또 이제 또 그 아이돌들을 또 좋아하니까 또 이제 아이돌 공연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네. 클래식 공연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당연하죠. 안정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 마음의 평화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음악이 네. 꼭 어떤 고급 문화, 저급 문화로 분류될 아유, 수는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게 근데, 아니라. 네. 네, 근데 분명히 클래식이 주는 어떤 깊은 네. 울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MP3를 아직도 갖고 다니면서 듣는데 네. 거기에 항상 이렇게 10년, 20년째 어. 넣고 다니는 앨범들이 있죠. 그렇군요. 자전거 탈 때 저는 많이 듣습니다. 네네네. 네. 클래식도 엄청 좋고 신나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네. 여기 심포니송이 한 장르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게 요새 음악들도 막 재미있게 많이 풀어서 이제 해주시고 뭐 네. 재즈 음악도 해주시고 네. 오케스트라지만 클래식에서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다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다들 후기들을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무료 공연이잖아요. 아, 진짜 클래식 공연 특히 되게 비싸잖아요. 네. 입장권이 비싼 편인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반어적으로 무료라고 하면 왠지 저렴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네. 아까 인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실력 있는 네네네. 그 지휘자분과 네. 그 단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니까 네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찾아봤더니 이 네. 심포니송이라고 하는 이 오케스트라가 네. 근 10년 정도 유지가 되어
오케스트라인가 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민간 단체에서 한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오래된 되게 오래된 편이네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다들 합도 잘 맞고 네. 공연이 다들 훌륭하다는 후기들이 좀 있네요. 이 기회에 좋은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신다 네.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오케스트라 공연은 특히 조금 더 비싸거든요, 원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무료니까. 네. 또 근데 참 주차를 하실 수가 있대요.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주차를 하시려면 리플릿을 제시하시면 3,000원으로 주차료가 네. 아니면 리플렛이나 티켓을 제시하시면 혜택이 3,000원. 있군요. 그렇죠. 네. 3시간 이내에 3,000원으로 주차비도 혜택이 되는데 사실은 이럴 때 갈 때는 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죠. 네.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신년이니까 네. 기분 전환 삼으셔서 좋은 한번, 음악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클래식 음악도 무척 좋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요. 02330-141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재현의 Try Again이라는 노래 듣고 우리 그림책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우리가 나눈 긴 시간만큼 늘어난 기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 수많은 외침도 서로의 마음엔 닿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기도 했지만 So whenever you ask me again how I feel, please remember my answer is you. 먼 길을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여전히 같은 맘일 테니까 We'll be alright, I want to try again. 잦은 다툼에 몇 번이고 다시 무너져도 중요한 건 우리라고 말했듯 무의미하지 않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라고 지난 날이 말해주고 있는 걸. Ask me again how I feel. Please remember my answer is you. 먼 길을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여전히 같은 맘일 테니까 We'll be alright. I want to try again. 같은 반복이어도 you should know that I'm always on your side. Please remember my answer is you. 먼 길을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여전히 같은 맘일 테니까 We'll be alright. I want to try again. Please try again.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제이 선생님 또 재밌는 책을 가져오셨네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네, 제목은 앵무새 10마리라는 네, 제목의 책이고요. 네, 작가는 퀸틴 블레이크라는 작가가 글 작업과 그림 작업을 다 했고 네. 장혜린 옮김 그리고 시공주니어에서 출판이 됐어요. 네. 96년인가가 초판이 발행이 됐었는데 네. 이 2006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2006년도 정도 발행된 책인데 네. 벌써 2006년에 19세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네네네. 얼마나 더 발행이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그만큼 정말 많이 읽힌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작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 퀸틴 블레이크라는 작가는 뭐 너무 뭐 유명한 작가고 어디 소개 같은 데를 보면은 현존하는 영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분이 32년생이세요. 네. 지금 연세가 91인가 2인가 그러시거든요. 네네네. 아직 살아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그러게요. 영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앵무새 10마리 책을 봐도 딱 표지부터 이미 이렇게 킥킥하는 어떤 유머가 느껴지는데 이게 바로 이분의 스타일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이분의 네. 그림이나 이게 너무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데 네네네네. 그 이유가 이분이 16살 때부터 만화를 그리셨고 실제 만화를 연재해가지고 활동을 하셨어요. 16살 때부터. 그렇군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첫 작업 시작이 만화인 거예요, 이분이. 네. 네, 그 후에 이제 여러 대학에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트 공부하시고 이러셨는데 아무래도 정말 만화 같은 이분의 그림체가 아주 독특하고 네네네.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로알드 달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너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작가의 네. 책에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초창기는 이분이 로알드 달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분의 사파가로 많이 알려졌었죠. 아니나 다를까 네.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찾아봤더니 그러네요. 네, 네네. 익히 알듯이 로알드 달은 뭐 영화 사실 저는 로알드 달을 영화로 처음 네.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고 네네네네. 옛날 조니 데비 나왔던 영화인가? 네. 네, 그 원작자이시기도 하고 그 마틸다도. 네, 그쵸. 너무 많은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쓰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좋아하는 네. 그 필독 도서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필독 도서라고 하는 그 책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단행본 역금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러니까 시공주니어에서 하는 책들이 잔뜩 있거든요. 네네네네. 거기에 로알드 달 책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네. 사실은 로알드 달도 그렇고 아마 이 퀸틴 블레이크 작가도 네.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굉장히 이렇게 유머러스한 면인데 근데 그 사실은 그 유머가 악동 같은 유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로알드 달의 작품은 특히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기괴하고 잔혹스러운 면도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유머러스한 것, 네. 그게 바로 이 작가의 큰 장점이고 그림체부터 글까지. 네. 이제는 이분이 뭐 혼자서 글 다 작업하시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책 작가이시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것 때문에 이분의 어떤 열혈 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앵무새 10마리도 네. 저는 또 한번
새삼 느끼는 것이 음. 제가 이 책을 꽤 여러 해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봤어요. 음. 네. 그리고 처음 봤을 때 딱 아까 이녹 선생님도 제가 딱 책을 손에 쥐어주니 바로 앵무새를 손가락으로 세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이 책 엄마들이 그 서평 제가 찾아봤더니 애들이랑 끝도 없이 숫자 세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그러니까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재밌는 이 만화 같은 그림체와 앵무새들 숫자 세고 어디 숨어 있나 이거 찾아보고 이 사실은 재미만을 가지고 이 책을 접했어요. 네. 아, 한 10여 년 만에 이 책을 다시 방송 준비하면서 읽었어요. 네. 너무 다른 의미로 저한테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 책을 오늘 갖고 왔고요. 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진짜 간단해요. 아무래도 이 켄튼 블레이크가 영국 분이셔가지고 그런 어떤 귀족적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반을 하고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디퐁 교수님이 나오죠. 네네. 근데 이 교수님의 여기서 보기로는 대저택에 사세요. 집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앵무새를 10마리 키우세요. 네. 이 디퐁 교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일상의 그 루틴을 갖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샤워를 먼저 하고 이를 닦고 네. 뭐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네. 안경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렇게 편집증적으로 어. 이렇게 순서를 딱딱딱 지켜서 그 루틴을 지켜야 되는 성격의 주인공이고 그런 이분이 그 모든 자기의 몸단장을 끝내고 났을 때 마지막 아침 루틴이 앵무새를 키우는 온실에 가서 인사하는 것. 인사를 하는 것이죠. 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안녕 나의 멋진 깃털 친구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똑같은 그 아침 루틴을 지켜서 온실로 딱 들어갔는데 앵무새가 한 마리도 없는 거죠.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 디폰 교수님이 이제 집안 곳곳에 앵무새를 찾으러 돌아다니시죠. 네. 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시간상으로. 결국 못 찾고. 그래서 이 앵무새 걱정 때문에 이 교수님이 밤잠을 설치고 일어났죠. 네. 그래서 똑같이 아침 루틴을 하시는데 벌써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밤을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러게요. 그런데도 이분은 똑같이 아침 루틴을 다 하고 온실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앵무새들이 다 10마리가 제자리에 있었던 거죠. 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림을 꼭 봐야 하는 그림책이고 네. 앵무새가 그냥 10마리가 한꺼번에 없어졌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앵무새를 찾으러 다니는 그 와중에 그 저택의 곳곳에 막 침실, 뭐 다락방, 부엌을 이렇게 디폰 교수님이 돌아다니시는데 네. 앵무새들이 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면마다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네, 그런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앵무새가 한 번에 다 10마리가 찾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마리를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가면서 이렇게 찾는 재미. 네. 그리고 그때 앵무새가 숨어있는 그 자세나 표정과 그 장소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재밌죠. 약간 아유, 만화 같죠. 이렇게 그림들을 잘 그리나 몰라. 사람들이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사실 앵무새 표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앵무새들이 그리고 되게 천연덕스러워요. 네. 그 표정들이. 그래서 막 진짜 너무 재밌게 막 기둥 뒤에서 이렇게 한 마리씩 쩍딱딱딱 숨어 있기도 하고 네. 뭐 지하실에 와인꽂이. 와인. 네. 거기에 와인처럼 다 누워 있어. 와인 렉에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너무 귀여워. 것들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림이
꼼꼼히 이렇게 재밌게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찬찬히 보는 그 재미가 네. 너무 쏠쏠한 그림책이에요, 이 책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런 재미로 저도 이 책을 접했고 읽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방송 준비 때문에 다시 꺼내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디폰 교수님이 언제나 같은 루틴으로 살아가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디폰 교수님을 어떻게 말하면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디폰 교수님의 삶을. 저는 이 작가가 네. 앵무새를 괜히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수많은 동물 중에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앵무새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똑똑해요. 네. 그리고 화려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앵무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거였거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 네. 그럴 자기가 수 알고 있겠다. 있는 몇 가지의 언어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앵무새고 네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왜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래? 라고 하는 했을 때 그 표현은 같은 말을 누군가가 계속 반복하거나 하면 앵무새 같다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폰 교수님도 앵무새도 반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상에 이 앵무새가 디폰 교수님이 맨날 자기네들한테 하는 그 아침 인사가 지겨워가지고 그러니까요.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반복된 일상에 금이 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폰 교수님도 몰골이 말이 아니고 잠도 못 자고 자기 일상은 유지해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저는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이 요번에 그랬군요. 보면서. 네. 그래서 그렇지. 일상이 사실은 큰 일이 없다면 대개의 경우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이 앵무새가 탈출한 것 같은 변수가 우리한테는 언제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번 주에 저희가 다뤘던 그림책 바람이 불었어도 네네네. 바람이 분다는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뭐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 그림책이라는 특성이 마지막에 안정감을 주는 마무리를 많이 선택을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앵무새도 시간상으로 보면 그냥 하루 집 나갔다가 집 나간 것도 아니죠. 집 안에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네네. 다시 온실에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얘네가 또 깨진 창문을 또 나가. 넘어서 또 나가죠. 네. 우리가 일상이라는 게 정말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좋죠. 너무 좋고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앵무새가 깨진 유리창으로 잠깐씩 나갔다 들어오는 이 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요번에는 정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혹시 이걸 얘기한 게 아닐까? 사실은 이걸 의도했던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는 또 네. 처음 봤지만 오늘 네네. 무슨 생각 들었냐면 교수님이 아침마다 어김없이 똑같이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 교수님의 최선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최선이요? 교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네네. 안녕 나의 깃털 친구들 그러면서 네. 이제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애 최선을 이제 하는데 근데 앵무새들은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들었다가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앵무새는 보통 몇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새의 특징인데 네네. 똑같은 말을 들은 게 지겨웠다고 말하잖아요. 네, 머리가 돌아버릴 것 네네네. 같았다는 이 네. 얘기를 하고 보고 나서 네네.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똑같은 친절을 계속 베풀어도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게 머리가 돌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네네. 저는 약간 또 애엄마라서 그런지 잔소리. 뒤폰 교수님이 이제 부모의 입장이고 이 새들이 약간 같은 얘기를 매일 그쵸. 듣는 같은 얘기 맨날 듣는 자녀들. 자녀들인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네, 그리고 그 이노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질린다 이런 그런 게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는 게 그게 좋은 말이던 뭐 좋지 않은 말이던 어쨌든 그런 영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런 같은 일상의 계속 반복보다는 네. 가끔씩 이런 이런 변화, 이런 변화. 네. 이런 게 또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음. 저는 이 앵무새가 이렇게 깨진 이렇게 유리창으로 총총총 다시 나가는 이 마지막 장면이 네. 또 한 번 이 퀸틴 블레이크의 이 유머러스한 면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네.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분의 다른 그림책들도 보면 진짜 되게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유머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유머가 어떤 유머인지가 근데 어떤 거는 기괴한 면도 있어요. 사실 마틸다 같은 경우도 읽다 보면은 기괴한 그쵸. 유머도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마찬가지죠. 그쵸, 굉장히 기괴한 네. 면이 있죠. 네. 네, 어른들은 그 기괴스러움을 또 우려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우려를 제발 조금 또 이렇게 놓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게 잔혹하고 기괴할 수 있어도 아이는 의외로 또 다른 시각으로 그렇죠. 재미있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봤던 주변의 아이들은 훨씬 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어린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이런 다양한 유머와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면모도 아이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나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퀸틴 블레이크의 이 앵무새 10마리는 앵무새 찾는 데만도 이 그림책의 네. 그 가치와 효과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1부터 10까지 네. 무한세기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은 딱 이미 제목에서 앵무새 10마리잖아요. 네. 근데 표지에 세어보면 10마리가 안 돼요. 네. 앞면에 9마리죠? 그러면은 정말 아이들은 이 도대체 한 마리 어디 갔지? 근데 제 한 마리 맨 뒷표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재미가 저도 재밌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여러모로 곁에 두고 여러 번 읽어도 그냥 재밌는 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앵무새 10마리는. 그리고 또 무슨 재미도 있냐면요. 네. 이 교수님 집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교수님이 집이 엄청 넓어요. 네. 엄청 넓고 막 집이 화려하고. 그리고 남의 집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의 집 살림살이 정말 다락방 같은데 보면은 막 별의별 걸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물건들 하나하나 소위 말하는 잡동사니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네네. 그런 숨은 그림 찾기. 그렇죠. 다락방에 이 클래식한 캐리어들 좀 보세요. 네. 너무 멋있는 것들 많고 네. 이 욕조 모양도 이렇게 다리 발 달린 욕조 이런 네네. 고급스러운 것들. 네.
아주 화병도 또 얼마나 그 엘레강스하고 그런지 한번 다들 네네네. 책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히 가치 있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도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사실은 네. 진짜 이거 그냥 그 숫자 세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볼 수도 있는 정말 책이기도 네, 하지만 맞아요. 또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이제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생각을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그림책의 재미가 아닌가, 묘미가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제가 정말 계속 얘기하는 건 그림책은 절대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는 네. 것. 네. 아유, 그리고 어쩜 이렇게 명작들만 다들 가지고 오시는지 네. 오늘도 너무나 재미있게 앵무새 10마리 잘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어야겠죠. 네. 네. 카를라 브루니 브루니의 You Belong to Me. 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벌써 이렇게 새해 인사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네. 이렇게 2주가 지나가고 네. 이제 벌써 이렇게 1월 달도 반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1월 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른 빨리 새해 계획 세우시고 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말고 잘 계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in old Algiers.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till your dream appear. You belong to me. I'll be so alone without you. Maybe you belong so